이 생성 AI가 여기저기 안 쓰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각종 분야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일 먼저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안 좋은 쪽에서 먼저 사용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이런 질문들에 순수히 그냥 소스 코드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가져다가 악용한 사례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결국 오픈 AI사에서는 이러한 생성형 AI를 통한 악성 코드 생성 또는 해킹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실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코드를 만들어주니까 해킹하는 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주면 그냥 만들어줍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오픈 AI사를 해킹하는 코드를 만들어주니까 그건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런 게 가능해요. 우리 네. 그 호모디지쿠스가 새로 올라올 때마다 그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그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그 크롤링하는 코드 만들어주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코딩이 쉬워졌다는 건 다르게 말하자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실제로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생성 AI 등장 때문에 분명히 그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악성 코드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듯한 코드들이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생성형 AI의 등장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공격형 코드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해킹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 AI를 이용한 해킹이 지금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AI가 한다라는 것은 쉬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코드를 만들어내니 결국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결국 밤을 새서라도 막아도 끝이 없는 어떤 공격과 방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양에 있어서 굉장히 고도화된 방식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보안 허점을 노리는 코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좀 뻔한 걸 만들어내지만 너무 많아요.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건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너무 말만 들어봤지 정확히 사실 어떤 건지 잘 몰라요. 해킹을 당해본 적도 없는 분들은 많을 텐데 악성 코드를 생성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악성 코드는 뭐 우리가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코드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컴퓨터를 순수한 목적으로 또는 순기능으로 사용하겠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우리가 악성 코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 프로그램 이것을 저희가 좀 줄여서 악성 코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뭘 하게 되죠? 악성 코드인데 메일이 왔어요. 이걸 누르면 갑자기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대.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또 순수하게 속아요. 야, 이 세상 좋아졌네.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로또 번호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 우리가 말하는 백그라운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몰래 어떤 시스템 쪽에 잠입을 했다가 이제부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기능들, 키보드들 이런 정보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은 해커들한테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패스워드를 어떤 걸 쓰겠구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모르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해커는 쉽게 그 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화면을 캡처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은행에 들어가서 어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랜섬웨어라고 불려지는 악성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어놓은 사진들, 보통 여러분들 폰에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PC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다 암호화시켜서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대신 돈을 주면은 다시 열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악성 코드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